안녕하세요. 우리 2023학년도 이제 기출해설 영문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영문학 이제 이제 작년보다 한 문제가 덜 출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소설 그리고 시, 드라마에서 각각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두 문제 출제였는데 한 문제가 줄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향은 굉장히 최근 작가들의 그 문학 작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설은 이제 2019년도에 쓰여진 것이고 2020년도에 이제 필리처 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제 경향이 이제 아무래도 학원과나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그 읽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 그런 작품에서 문제 출제하는 것을 좀 이렇게 피하고 지양하고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작품을 보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출제위원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물론 문학 작품이 어려운 것이 시는 그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주로 이제 한 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드라마나 소설은 중간에서 이렇게 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앞뒤 이렇게 문맥 없이 또 이전에 어떤 내용인지 없이 그냥 그 중간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기초로 깔고 그냥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또 그 발췌 지문만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문학 작품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런 문제풀이를 해보면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2점 자리이고요. 코멘터리가 있죠. 먼저 코멘터리를 보시면은 자, 터너에 의하면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을 변경하기 위함이다. 바꾸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 런치 카운터.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울월스의 런치 카운터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못 먹게 되어 있고 어떤 학생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소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그럼 그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어떤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런치 카운터를 해서 그거를 열어줘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재정적인 그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전반적인 요지는 무엇이냐? 학생들의 노력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을 아무리 학생들이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은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도 안 되고 그럼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요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항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웃백이다. 그래서 아웃백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그다지 이제 어떤 곳인가 대충은 읽다 보면 짐작이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골몰하고 고민함으로써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터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한번 그들이 말하곤 하지. 즉 블랙보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쵸 흑인 소년이 나왔죠. 여기 데려와서 그를 저기다가 쉐클 하면은 수갑이나 그죠 어떤 것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 같은 거를 채우고 예, 꼼짝 못하게 그다음에 팔을 쫙 벌려서 말 채찍을 예, 가져다가 그를 찢어버린다 이 말은 그 말 채찍이니까 굉장히 가혹한 행위를 하는 거죠. 때리거나.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아 이런 것이 임용 시험에 나와도 될까?'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예. 그렇지만 뭐 이제 이것도 이제 학교에 관한 얘기고 또 일종의 그 현실 고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있는 것을 기본으로 쓴 작품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곳이 일반적인 학교는 아니고 일종의 그 교화학교, 교정학교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아라고 여기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 놓고 그 학생들을 이제 교화시키는 그런 학교. 네. 그래서 이제 리폼 스쿨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이제 특히 흑인 학생들을 뭐랄까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 오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저 너무 끔찍하게 그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두 주먹을 꽉 쥐니까 굉장히 분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catch oneself 하면은 좀 자제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블랙 보이라고 했으니까 화이트 보이스 백인 아이는 없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가혹하게 뭐 이렇게 당하는 네 그런 학생이 이제 블랙 보이라고 하니까 그럼 화이트 보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화이트 하우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백악관이 나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화이트 하우스는 어떤 비유적으로 쓰이는 그런 장소인 거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는 그곳에서는 인테그레이티드.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 장소 여기 아웃백이라는 이 장소는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러니까 흑백이 분리가 된 그래서 이제 이곳은 주로 흑인 아이들이 보내져서 그들을 정말 따끔하게 혼내주는 또는 이제 잘못되다 보면은 뒤에도 짐작이 되지만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곳이고 근데 separate와 반대되는 개념이 인테그레이티드죠. 그러니까 통합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곳에서의 처벌은 흑백 아이들이 같이 받는 곳 그쵸? 그러니까 이런 흑인 아이는 여기 이 아웃백에 와서 처벌을 받고 주로 백인 아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백에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뭐 때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아프고 뭐 다치고 굉장히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요. 그러면은 병원에 못 가면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학생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학교에서 그냥 예 스스로 달아난 아이 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 아이가 왜 없어졌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굳이 뭐 끝까지 이렇게 추적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죽거나 그래도 그냥 도망갔다, 달아났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이제 행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화학교, 예, 교정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있을 텐데 도대체 가족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냐, 뭐 이런 의미로 물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이 가족이 있겠느냐, 예, 또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얼마나 써주겠느냐, 신경을 쓰는 가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너와 같은 건 아니야라고 터너가 말한 죠. 그래서 이제 엘루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은 가족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학생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너가 이제 되게 질투를 했었죠. 엘루드의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손주가 있는 곳에 와서 스낵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따금씩 굉장히
질투심을 유발하는 거였죠. 여기서 이제 터너는 가족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엘로드는 할머니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블라인더는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블라인더가 쓰인 이런 비유적인 것은 실제로 그런 물리적으로 눈을 가리는 것도 되지만 비유적으로 잘 모른다.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즉 엘로드가 이렇게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블라인더니까 얘는 아직도 잘 모른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터너가 생각하는 거죠. 법은 어떤 한 가지고 그래서 이제 one thing.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물론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행진도 하면서 그쵸? 뭐 이렇게 피켓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법을 이제 바꿀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화이트 피플,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로 이제 백인들이면 백인들을 충분히 납득시키면 이 법을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탐파에서도 터너가 보기를 우리 아까 커멘트리에서 보셨듯이 컬리지 학생들이 그래도 좀 좋은 셔츠를 입고 타이를 하고 월워스라는 곳에 앉아서 이제 프로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것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터너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신 나가서 항의를 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항의 덕분에 카운터 있죠. 그러니까 런치 카운터나 이런 게 문이 열렸어요. 너네도 와서 먹어라. 그래서 법으로는 해결이 됐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이 완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커멘트리에서도 보셨지만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먹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또 먹을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으면 또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터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들어가서 먹어도 돼라고 했지만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대하는 것. 이건 사고방식, 아까 우리 커멘트리에서 나왔듯이 이런 그쵸? 여기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사고방식, 행동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니클은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더 니클 보이스는 이 니클이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거든요. 이곳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학교죠. 여기서도 보셨듯이 앞에서 일단 블랙보이라고 했고 여기 화이트보이라고 나왔으니까 대략 차별이 있는 흑백의 학생에 따라서 차별하는 곳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적인 에스헬이니까 학교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의 반 정도가 아마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 클랜 하면 이제 클럭스 클랜이라고 해서 이제 KKK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거를 따서 이제 더 클랜스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백인 우월주의, 백인 극단주의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을 이렇게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흑인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아시아 계열이라든가 그러니까 백인 인종 익스트리미스트, 아주 극단주의죠. 백인을 우월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옷차림이 뭐냐면 하얀 두건을 쓰고 뭐 이렇게 눈만 보이게 하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이제 흑인들을 때리고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은 살인도 하고 그런 단체였고 그게 이제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저 KKK 단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처럼 아마 옷을
입는, 네, 그 정도로 그 흑인을 차별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주말 같은 때, 예, 그래서 터너가 이제 보기로, 예, 사악함이, 예, 이런 피부 색깔, 피부로 인종을 차별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인간의 그 본질 속에 있는 사악함이다. 그거는 바꾸기도 힘들고, 법은 뭐 이런 또 동의를 얻어서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악함이 더 깊게 이제 뿌리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스펜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립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자녀들을 결국 이곳에 오도록 그냥 내버려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종말이 어떻게 되다 그런 거잖아요. 와인드업은. 여기에 종착지가 여기 이 가혹하게, 학생들을 처리하는 그런 곳에 오도록 내버려둔 그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더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적인 것보다. 그러나 여기서는 1차로는 이제 법을 말하는 law. 예, 그래서 답이 law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입형, 서술형 그렇게 복합형 문제로 4점짜리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커멘트리에 기입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것도 한 문제짜리이고요. 자, 여기서는 시적 화자와 엄마가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의 모든 시가 다 캐릭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도 꽤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딜레마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딜레마입니까? 그들의 이제 월러트리, 호두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팔아버리느냐, 그냥 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존재해온 위험 요소를 없애주는 것이고, 그걸 팔므로써. 그래서 어떠한 이 호두나무가 이 집에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는 본문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불편함,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게다가 또 그들의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예, 없앨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점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 나무를 없애고 무엇을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 나무를 없애게 됨으로써 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것은 배신으로 느껴질 것이다.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거죠? 그들의 이제 가족 대대로 이어오는 어떤, 네, 헤리티지, 전통, 또 이제 그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런 뭐 유산, 그쵸? 그런 것들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이거를 팔아버리면 호두나무를,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딜레마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점, 단점이 있는데 과연 호두나무를 파느냐, 팔지 않느냐, 그것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멘트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와 내가 디베이트를 합니다. 우리가, 예, 이런 호두나무를 누구에게 파는 것이죠? 목재상에게. 그러면은 이제, 예, 이렇게 앞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집에, 예, 담보 대출이 있는데 그걸 갚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어쨌든 이제 어떤 이제 폭우가 오고 폭풍이 불고 그러면은 그 이제 나무가 아름들이 굉장히 큰 나무 같아요. 그래서 그 막 짙은 가지가, 예, 그 다운 그러면 막 보통 휘졌다 이렇게 그런 의미죠. 막 흔들어대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람이 불면은 막 호두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어 대면은 그것이 집 가까이에 있는 것에 내리칠 수도 있죠. 그래서 집을 어떤 파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여자라는 것은 poetic persona, 즉 시적
화자, 스피커와 엄마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자 하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이런 오염 같은 거, 불편함, 네, 이런 것들 코멘트리에서 나온 대로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호두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셀라, 그 지하에 하수도 같은 거에 물이 흐르는, 네, 그곳에 뿌리가 워낙 이렇게 깊이 내리다 보니까 그곳을 막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앞에 그 뒤에 커멘트리에 나왔던 그런 것이 세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danger, 그리고 또 inconvenience, 그다음에 좋은 점은 그런 이제 담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점점 둘수록 호두나무는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나뭇잎이 더 울창하게 우거지게 되면 점점 더 무거워질 것이고, 매해마다 또 호두가 열리면은 그것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뭐 그러면은 또 주워 모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더 어려워지겠죠. 클수록 그 수확량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돈보다도 더 밝은 어떤 것이 우리의 피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냐? 얼마큼 밝은 거냐? 예. 엣지 하면은 뭐 이렇게 날이나 가장자리죠. 근데 무엇이냐면은 트라월 하면은 모종삽을 말해요. 모종삽. 예. 그 모종삽이 어떤 거죠? 우리로 하여금 파고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모종삽으로 흙을 파고 뭔가를 뿌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만큼 아주 날카롭고 재빠르고 예리한 그런 어떤 날과 같은 것이, 그죠? 것이 우리의 피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좋은 점인데 그것이 뭐냐? 아까 나중에 좀 아쉬운 점,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아무것도 말은 하는데 행동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딜레마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파느냐 안 파느냐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날 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fathers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 조상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보헤미아로부터 온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푸른 벌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주 새롭고 넓은, 신선하고 또 굉장히 광활한 오하이오 땅.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온 것 같아요. 이민을. 예. 그것을 무엇으로 이 오하이오 이 땅에 있는 그 푸른 벌판을 잎사귀와 이런 덩굴 그리고 과수원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꾸어 놓은, 우리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제 뒷마당에 이렇게 가꾸어 놓은, 그쵸? 뒷마당을 가꾸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빈 공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베거나, 그쵸? 예, 베거나 뭐 뿌리를 뽑거나 이렇게 해서 목재상에 팔게 되면 거기에 큰 공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면 뭐 홀, 그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공터가 있으면은, 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수치심을 가지고, 예, 그거로 이제 뭐 기어가다 그런 것인데, 정말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래, 이렇게 써서, 예, 이렇게 만들어 오는 그런 뒤뜰에 어떤 이 아름드리 울창하게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은 생기는 게
이제 빅홀이나 아니면 엠티니스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수치심을 느끼고 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땀 흘려서 애써서 이렇게 갖고 오는 그것을 이제 베어버리거나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The Black Walnut Tree가 또 다음 해에 햇빛을 받으며 또 이렇게 막 또 넘실대는 그런 바람, 스톰이 오거나 그러면, 네, 그 바람을 맞으면서 또 한 해를, 예, 그렇게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예, 이런 나뭇잎이 우거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달마다 뭐가 옵니까? 휘크랙, 채찍질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채찍이라기보다는 이런 모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이낸셜 버든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담보 대출금을 갚는 그런 부담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의 부담이 이렇게 가볍게 쓴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유적으로 썼죠. 예. 그래서 채찍으로 내려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우리가 갚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다달이 또 갚으면 또 금세 또 이거 내는 그런 날이네. 그래서 그 한 달 한 달 대출금을 갚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채찍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운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공란에는 엠티니스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무를 없애버리면 생기는 것이 이제 그 공터죠.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밑줄 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크랙이라는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모기지를 페이하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도 4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린 너티지의 스웨트이라는 작품은 이제 이 작품은 이제 2015년에 쓰여지고 17년도에 플리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짐작하건대 다음 연도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렇게 최근 작품 중에서 필리처상을 받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코멘터리를 보시면은 어스카라는 인물, 또 스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스카와 그의 아빠는 똑같은 경험을 겪는데 그것은 어디에 가담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곳에 가담하게 되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풀타임 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이 풀타임 임플로이먼트를 얻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나 거절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풀타임 임플로이먼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스카가 락아웃 하면은 이제 고용주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피고용인들을 이렇게 일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업을 한다라든가 그럴 때 그럼 파업하면은 너네 고용 우리가 안 하겠어. 그 대신 다른 사람 고용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발견한 거예요.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용을 이렇게 이미 피고용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일을 못하게 한 그런 거죠. 그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 포지션을 그만두고,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더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곳이 이제 올스테드인데 거기에서 더 높은 급료를 보장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급료도 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대사가 오스카와 스탠의 예,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이유로 또 어떻게 함으로써 못하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여기에 이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